왜 이렇게 무거워? 이사가 사람 잡네. 참 힘들다. 여보, 시험해요. 그러다 다칠까봐 겁나. 팔이 좀 아프긴 한데 아직 괜찮아. 이제 3박스 남았다. 한 번에 올라가야겠다. 자, 됐어. 이제 끝이야. 여보, 수고했어. 그런데 어디 다친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팔꿈치가 좀 아프네. 아까 마지막에 괜히 무리했나? 도저히 들지를 못하겠잖아. 큰일이다. 이거 어떡하지? 이사를 하면서 무리한 탓인지 팔꿈치에 통증이 생겼네요. 오늘 활기찬 클리닉은 주관절 외상 가염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네, 여러분의 활력 넘치는 인생을 위해 활기찬 클리닉 함께 하시죠. 활기찬 클리닉 오늘은요 주관절 외상가염과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장건일 원장님 모셔봤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만화를 이렇게 보니까요. 보통 우리가 테니스 엘보라고도 많이 하는데 네네. 주관절 외상 과염, 일단 이 질환의 부위부터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테니스 엘보우, 다른 말로 주관절 외상가염이라고 하는 질병은 네. 팔꿈치에서 통증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질병입니다. 네. 네네. 먼저 팔꿈치의 위팔뼈의 바깥쪽에 가장 튀어나온 부분을 외상가라고 하게 되는데 그림에 네네. 나오네요. 네. 이 부분에 많은 힘줄이 붙게 됩니다. 네. 먼저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손목을 손등으로 젖히는 긴 힘줄, 그 아래 네. 짧은 힘줄, 그리고 네. 손가락을 펴는 힘줄, 네. 그 아래 손목을 새끼손가락 쪽으로 향하게 하는 힘줄이 붙게 되는데 네. 이 중 손목을 손등으로 젖히는 짧은 힘줄인 단요숙은 신전건의 과도한 사용에 의해서 미세 손상이 발생해서 네. 발생하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힘줄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네요. 그러니까요. 네, 이 부분이. 워낙 테니스 치시는 분들에게 많이 나타난다고 해가지고 테니스 엘보우라고도 하는데요. 그렇죠. 그 원인이 좀 궁금합니다. 네, 흔히 테니스 엘보우라고 해서 스포츠 활동과 관련이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직업적인 관련이 더 많게 됩니다. 직업이요? 네. 오. 일반적으로 육체 노동자에서 약 7%의 유병률을 보이고 있고 네. 일반인에서는 약 1에서 3%의 유병률을 보이고 있어서 네네. 육체 노동을 하시는 분에서 더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네. 주로 손목을 구부렸다 폈다 하는 동작 그리고 손목을 돌리는 동작을 반복적으로 많이 하게 되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정말 이제는 많은 직업군에서 발생하는 질환 같은데 어떤 증상을 보이나요?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힘들 것 같아요. 네, 환자분들은 주로 팔꿈치 바깥쪽이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네. 팔꿈치뿐만이 아니라 팔 쪽까지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게 되고 네. 주로 다친 적은 없다고 하면서 네. 부딪힌 적은 없으니까. 네. 네. 다친 적은 없다고 하면서 일상생활에서 통증을 호소하십니다. 주로 어떤 동작이냐면은 무거운 물건을 든다든지 예. 혹은 설거지를 한다든지 네네. 요리를 한다든지 네. 아니면은 양치질을 한다든지 양치질 할 때도요? 네, 빨래를 턴다든지 네. 문을 연다든지 하는 일상생활에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무거운 물건을 자주 들게 되는 네. 공사장에서 일을 하시거나 농사일을 하시거나 혹은 식당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서 자주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군요. 스포츠 활동할 때도 많이 나타날 것 같은데 그 테니스 말고도 또 다른 스포츠가 있을까요? 네, 스포츠 활동을 과도하게 많이 하면서 발생할 수도 있게 되는데 주로 테니스, 배드민턴, 배드민턴. 네, 골프, 아, 그리고 낚시와 같이 손목 관절을 반복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시구나. 좀 손목 관절이 약하신 분들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네. 열쇠 돌리는 이런 행동에서도 또 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자, 이런 증상이 느껴진다. 그럼 병원을 찾게 되잖아요. 병원에서 어떤 검사를 받게 되나요? 테니스 엘보우는 주로 임상적 증상과 이학적 검사를 통해 진단을 하게 됩니다. 먼저 팔꿈치 외상과 아래쪽을 누를 경우 네. 통증을 주로 호소하게 되고 네네. 그리고 저항을 하면서 손목을 손등으로 젖히게 될 경우 네. 통증이 심해지게 됩니다. 어. 그리고 팔꿈치를 펴고 손목을 안으로 돌리고 네. 의자와 같은 물건을 드는 경우에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이거 말고 이제 엑스레이와 같이 단순 방사선 검사를 통해 검사를 할 수 있게 되는데 네네네.
단순 방사선 검사는 이제 관절 내 유리체나 관절염과 같은 뼈 병변이 있는지 여부를 관찰할 수 있게 되고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간혹 신전건이 부착 부위 근처에 네네. 석회가 있는 경우도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사진에 지금 그러면은 뭔가 표시가 돼 있어요. 빨간색으로. 어떤 부분을 표시를 하신 거예요? 네, 사진에 보시면은 뼈가 튀어나온 건가요? 좌측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네. 석회가 되겠고 그 아, 안쪽이 석회. 뼈가 튀어나온 부분이 외상가가 예, 예. 됩니다. 석회성 물질을 판단할 수 있는 엑스레이군요. 저는 뼈인 줄 알았어요. 그럼 네. 엑스레이 말고 또 다른 것도 있을까요? 네, 엑스레이 말고도 초음파나 MRI 같은 검사를 할 수 있게 되는데 네네. 이런 초음파나 MRI가 진단의 직접적인 수단은 아니고 힘줄의 파열 등과 같은 건의 문제를 알 수 있는데 도움이 됩니다. 네. MRI를 보시게 되면은 좌측이 정상의 MRI고 예. 우측의 이상의 MRI로서 좌측은 정상이지만 우측에는 힘줄이 손상이 있게 되고 네. 주위에 하얗게 돼서 염증이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하얗게 하얀 보이네요. 부분이 더 많네요. 아, 그렇군요. 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뭐 엑스레이 또 MRI까지 이렇게 또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병원에서 검사를 다 마쳤어요.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어떤 치료를 받게 됩니까? 일단 알아두실 것은 외상과염은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아두셔야겠습니다. 희소식인데요. 네. 가만히 자연 치유. 두면 된다는 거잖아요. 네. 자연적으로 놔두면 치유가 되는 경우가 팔을 많습니다. 안 쓸 수가 없으니까. 예, 예. 네. 거의 모든 연구 결과에서 12개월 안에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가 90%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 가장 중요한 치료로는 네네. 네. 증상을 유발하는 통증을 일으키게 되는 원인이 되는 동작을 알아내서 그것을 중단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원인을 찾고 억제한다. 네. 다른 치료로는 먼저 비수술적인 치료를 설명드리자면 네. 부목을 고정한다든지 예. 보조기를 찬다든지 아. 물리치료를 한다든지 네. 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와 같은 약물을 먹는다든지 스테로이드 주사, 주사. 프롤로 주사, 네. 자가혈액이나 혈소판 풍부 혈장, 흔히 PRP라고 하는 네. 각종 생물학적 주사 방법을 시행해 볼 수 있게 되겠고 네. 체충격파와 같은 다양한 치료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치료에 대해서는 아직 일관된 결과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러면 수술을 하기도 합니까? 약 90%에서는 1년 정도 안에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다고 네. 알려져 있지만 네네. 나머지 10% 정도는 이런 비수술적 치료에도 증상이 좋아지지가 않고 네. 결국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수술을 하는구나. 그렇군요. 그렇죠. 일단 저는 선생님의 이 떨림을 좀 긴장을 풀어드리고 싶은데 선생님 괜찮으십니까? 네. 네. 오늘 약간 그 첫 방송. 사실 방송을 네. 첫 방송하실 때 저 지금 방금 많이 긴장이 웃는 돼요. 모습. 네. 너무 자연스럽고 네. 웃는 모습 한번 클로즈업 이렇게 해주시면 왜 우리 선생님한테 이렇게 또 네. 짓궂게 해드려야지 첫 네. 방송에 대한 좋은 에피소드 이렇게 기억이 많이 남아요. 네, 너무 잘 주고 아까, 계십니다. 예, 저희가 조금 전에 들었던 게 이제 비수술적인 방법이었어요. 네. 근데 심하게 되면 이제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수술적 요법에는 또 어떻게 좀 되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수술은 일단 통증의 원인이 되는 다른 질환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네. 6개월에서 1년까지 적절한 치료를 했는데도 통증이 지속되는 환자에서 시행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네네네. 오.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수술 방법들이 알려져 있는데 네. 먼저 사진으로 보시면은 네네. 아유. 무슨 네. 사진이에요, 선생님? 오. 이거는 관절 외적 술식으로 예. 개방적 절개를 가한 후 예. 사진에서 그림에서 동그란 표시가 된 부분이 단 네. 요수근 신전건의 부분으로 이 부분의 빨간 부분의 병변을 절제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그 무슨 동그라미 말인지 안에가 뭐라고요? 사실 너무 어려워요, 선생님. 이제 동그라미 오른쪽에 네. 하얀 부분이 하얀 부분. 정상 힘줄이고 네. 동그라미 안에 부분에 빨간 부분이 염증이 있는 부분으로 수술은 저 빨간 부분을 절제하는 부분. 염증이 심하네요. 그렇죠. 저 사진 보니까. 이렇게 또 하얀 부분, 빨간 부분이라고 말씀해 네. 주시니까 더 이해가 쏙쏙 가는 것 같습니다. 자, 또 네. 사진 다른 사진도 또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두 번째 다른 방법의 수술로는 오. 관절경적 수술을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관절경을 이용해서 활액성 관절막을 절제하고 병변의 건 부분을 절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 사진에서 사실, 보시면은 예. 이제 이렇게 세로로 줄이 가 있는 부분이 힘줄이 되겠고 그 네. 겉에 네. 하얀 부분이 덮여 있는데 그 하얀 부분에 활액막을 다 절제하고
병변의 건을 절제하는 수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우, 말만 들어도 무섭습니다. 어렵다, 어려워. 예.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뭐 약물을 쓰고 혹은 뭐 수술을 했어요. 근데 좀 조심스러운 게 이 부작용이라는 게 항상 있을 것 같은데 주의할 점이 있겠습니까? 네. 이러한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은 당연히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데 네. 네. 비스트로이드성 소염제와 같은 약물 치료의 경우 장기간 복용 시 위장 장애와 같은 속쓰림이 발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스테로이드 주사는 단기적인 효과는 엄청 크지만 네. 장기간 사용 시 효과가 점점 떨어지게 되겠고 부작용으로 피부가 하얗게 되는 탈색이라든지 주사 부위 지방이 조직이 위축된다든지 그리고 당뇨 환자들에게서는 일시적인 혈당 상승 등이 있을 수 있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스테로이드 주사 같은 경우는 1년에 3번에서 4번 이상 반복적으로 맞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네. 1년에 3, 4회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좋다. 네. 네. 참 그 한 번 손상된 인대나 근육은 또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생활 속 예방 방법이 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손목 관절을 과도하게 사용해서 발생하는 병이기 때문에 네. 손목 관절을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손목을 돌리는 동작과 관련된 반복된 작업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스포츠 활동과 같은 것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당연히 스포츠 활동을 쉬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네. 네. 혹시 그 겪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엘보? 저는 테니스 엘보를 겪어본 적은 아직 없습니다. 아직 없으시고요. 네. 네, 다행입니다. 지금은 정신적인 엘보가 클 수 있어요.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원장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네. 자, 오늘은요 주관절 외상 과염의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장건희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